제1장 외로움을 즐겨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노라고 굳게 결심한 이후 우리의 발길을 가장 방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부자가 되고자 마음 굳게 먹었음에도 그 굳은 결심을 산산조각 깨뜨려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목표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없이 겪었을 통과의 이래이다. 혼자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창밖에 비치는 찬란한 햇빛, 하얗게 쌓인 눈, 후두둑 떨어지는 소나기,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때없이 밀려드는 외로움, 보고 싶은 얼굴 등등이 스스로를 외롭게 하고 이어서 내가 도대체 꼭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안다. 그래서 나는 장담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는 과정을 이미 시작하였거나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제 곧 문득문득 외로워질 것임을. 하지만 명심해라. 이해인 수녀마저도 이렇게 시를 읊고 있다는 것을. 누구 하나 내 고독의 술잔에 눈물 한 방울 채워주지 않거늘. 매일 아침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거늘. 그래도 외로운 거야. 욕심이겠지. 그런 외로움도 그런 쓸쓸함도 없다는 것. 내 욕심이겠지. 그러므로 이제는 고독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라. 정호승 시인은 말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고?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전혜린처럼 가끔 몹시도 피곤할 때면 기대서 울고 위로 받을 한 사람이 갖고 싶었다. 그러나 말이다. 당신이 외로움에 징징거리며 질질 짠다면 적어도 당신이 꿈꾸는 어떤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간 것임을 알아라. 당신이 외롭게 살고자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놀랍게도 친구들이다. 친구들은 당신의 옛 생활을 알기에 새삼스레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하면서 발목을 붙잡는다.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친구는 당신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지 못한다.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이른바 정을 쌓으면서 부자가 될 시간만 빼앗아간다. 그러므로 몇 년간만이라도 만나지 말고 외롭게 노력하라. 친구들이 그리우면 이메일을 보내라. 글솜씨도 좋아진다. 외로움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한다. 고대 히라빈들은 이렇게 말했다. 파테마타 마테마타, 고통으로부터 배운다. 외로움의 고통을 즐겨라. 그 고통 없이 부자가 되는 테크닉을 나는 모른다. 제2장 내 삶이 힘들고 절망에 빠졌을 때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천재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 스트레스의 뿌리를 없애라. 실패하면 제로 점으로 내려가라.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너를 폭파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처럼 세상이 뒤집혀질 전쟁을 기다렸던 적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나 세상을 욕하고 가래침을 줄곧 뱉었지만 정작 나 자신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언제나 눈이 시뻘겋게 일확천금만을 노리며 한탕할 기회만 노렸고 아무하는 일도 없이 꿈틀거리기만 했다. 카프카의 변신의 벌레처럼 나는 먹고 싸고 먹고 싸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었으며 내일은 다시 어제였다. 조그만 차이도 없었다. 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내가 분노하여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나는 혐오스러운 나의 삶이 너무나도 한심하였고 끝내는 저주스러웠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분노하였다. 내가 나를 죽이고 싶었던 것도 어쩌면 그런 혐오감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나는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나는 5월의 찬란한 햇살 밑에서 향긋한 꽃내음을 그대로 들이마시며 어깨를 펴고 살고 싶었다. 그러나 어쩌다 그렇게 되겠는가? 먼저 땀과 눈물과 고통과 분노가 있어야만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절망하라, 분노하라, 그리고 살아라. 천재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 나도 언젠가부터 천재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머리는 둔하고 몸도 둔한 내가 천재들을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나는 노력해야 했다. 그런데 노력은 재미가 없다. 게다가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정말 그랬다.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더 많았다. 나는 시쳇말로 용쓰며 살았다. 죽을 힘을 다해도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때로는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괴감이 들 때도 많았다. 그러다가 어쩌다 천재들을 보게 되면 부럽고 샘이 나고 한편으로는 주눅이 들었다. 저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헤매니 참 이렇게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을 시간이 아깝다. 내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천재와 비교할 필요도 없다. 나는 천재가 아니니까. 나는 나대로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니 그냥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며 내 인생을 살면 된다. 스트레스의 뿌리를 없애라.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본다. 과연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다시 말해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도 세울 수 있다. 그냥 스트레스 해소법만 찾으면 소용이 없다.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뿌리를 없애야 한다. 나는 그때그때 생기는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찾아 그 원인 자체를 없애거나 바꾸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는다. 만약 근본 원인을 못 없앤다면 최소한 원인을 덜어내기라도 한다. 그게 훨씬 생산적이다. 억지로 참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실패하면 제로점으로 내려가라. 실패하면 누구나 의기소침해진다. 나도 그랬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실패는 어디까지나 한 번의 사건일 뿐 내 존재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너무 오래 끙끙 앓지 말자. 과감하게 제로점으로 내려가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제로점으로 내려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새로운 길이 보인다. 과거 실패에 매달리면 그저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라. 나는 가끔 미래를 너무 많이 계산하곤 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결과부터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면 시작도 하기 전에 기가 꺾인다. 의욕이 떨어진다. 불안감이 커진다. 그래서 깨달았다. 미래를 너무 미리 계산하지 말자. 그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부터 제대로 하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된다. 먼저 오늘을 살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나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몸이 좀 아프더라도 마음이 건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반대로 몸이 멀쩡해도 마음이 병들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건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가짐을 바로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자. 그러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